부경부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 대다수의 환자분들은 완치를 목표로 치료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완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방사선 종양학과의 신영섭입니다. 저는 주로 두경부암과 폐암 환자분들의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두경부암의 방사선 치료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방사선 치료에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사선이란 무엇일까요? 방사선은 어떠한 에너지가 공간을 통해서 파동 혹은 입자의 형태로 전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전파, 가시광선 이런 것들도 방사선에 해당하지만 방사선 치료에 사용되는 방사선은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물질의 이온화라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전리방사선이 사용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자외선의 오른쪽에 있는 X선, 감마선과 같은 것들이 방사선 치료에 이용이 되고 그 외에 높은 에너지를 가진 양성자, 중입자와 같은 입자선도 사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방사선에 담겨있는 총 에너지의 양은 아주 적습니다. 통상의 암 치료에 사용되는 방사선에 저희는 그레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이때 암을 없앨 수 있는 방사선의 조사량이 100그레이 정도 이내인데 이 방사선량의 에너지를 계산하면 100kg의 사람이 2칼로리 정도의 에너지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적은 에너지로 인해서 사람은 방사선 치료 시에는 통증이나 열을 느끼지 못하고 또 우리는 방사선 치료를 통증이 없는 비침습적 치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방사선은 어떻게 작은 에너지로도 암 치료 효과를 내는 것일까요? 방사선은 DNA 손상을 통해서 그 효과를 나타내고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모두 방사선에 DNA 손상을 입을 수 있지만 그 이후의 반응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암세포는 손상의 수리가 불완전한 상태로 증식을 시도하기 때문에 쉽게 죽게 되고 정상세포는 세포 증식을 멈춘 뒤 DNA 손상을 수리하여 더 많이 생존합니다. 방사선 치료 중간에 이처럼 정상세포가 DNA 손상을 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따라서 통상적인 방사선 치료는 정상세포를 보호하기 위해 매일 적은 양의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식의 분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두경부암 환자분들이 대부분 긴 기간 동안 주로 6에서 7주간 30번에서 35번의 긴 치료를 하는 것은 이러한 분할 치료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환자분들께서는 방사선 치료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본인이 어떤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부경부암의 방사선 치료는 대부분 X선을 이용한 외부 방사선 치료이고 외부의 치료기에서 X선이 나와서 우리 몸을 통과하고 지나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치료 이후에는 몸에 방사선이 남아있지 않고 다른 일상생활을 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뉴스를 검색하면 종종 등장했던 트루빔, 사이버나이프, 토모세라피와 같은 기기들인데요. 이 기기들이 모두 X선을 이용해서 정교한 외부 방사선 치료를 하는 장비입니다. 이 외에 다른 방사선 치료 방법으로는 X선 대신 입자선을 사용하는 입자치료, 그리고 암 조직 근처에 방사성 물질을 삽입하여 치료하는 근접치료 등이 있습니다. 근접치료는 현재 두경부암 치료로는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입자치료에 대해서는 뒤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교한 X선 치료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입니다. 좌측의 그림을 보시면 이전의 2차원, 3차원 방사선 치료는 앞이나 뒤, 옆 등의 몇 개의 방향에서 균일한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는 이전과는 다르게 더 많은 방향에서 방사선을 조사하거나 회전하며 모든 방향에서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또 방향마다 조사 범위 내의 세기를 다르게 조절하기 때문에 종양에는 높은 선량을 집중시키고 주변의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사진은 흉곽의 곡선형의 병변을 치료할 때 3차원 방사선 치료와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비교한 것으로 아래쪽의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에서 고선량의 방사선이 조사되는 범위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사선 치료를 목적에 따라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근치적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 치료가 병을 없애기 위한 주 치료가 되는 경우입니다.
도경부암에서는 대부분의 비인두암 환자분들의 경우 근치적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고, 구인두암, 하인두암, 후두암의 경우에는 근치적 방사선 치료와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가 모두 있습니다. 모든 두경부암에서 곡소 진행성이지만 수술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근치적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보조적 방사선 치료는 수술로 종양이 제거된 후 눈에 보이지 않는 잔존 종양의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방사선 치료입니다. 부강암, 부비동암, 비강암, 침샘암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술을 먼저 하고 보조적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초기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근치적 방사선 치료와 일부의 수술 후 방사선 치료는 주사 항암제와 방사선을 동시에 치료하는 항암화학 방사선 동시 치료를 시행합니다. 항암제가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높여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경우 환자분들은 방사선 치료 도중에 일정한 간격으로 주사 항암제를 맞게 됩니다. 두경부암 환자분들은 대부분 앞에 설명드린 근치적 방사선 치료와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지만, 그 외에 잔존암이나 재발암을 없애기 위한 목적의 구제 방사선 치료, 그리고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고식적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사선 치료의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은 진료실에서 시작되는데요. 환자분의 검사 결과를 통해 진단과 병기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예상되는 치료 효과와 부작용 등을 상담한 뒤에 치료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치료 시작 전 구강 관리를 위해 구강 검진을 의뢰하거나 혹은 방사선 치료 범위 설정을 위해 추가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치료가 결정이 되면 먼저 입체 모의 치료를 진행합니다. 치료 부위에 맞게 실제로 치료를 진행할 자세로 고정하고 영상 촬영을 하는데 대부분 CT가 사용이 됩니다. 두경부암에서는 정확한 치료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고정 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구강 내 장기 보호와 효과적인 선량 전달을 위해 우측의 사진과 같은 구강 내 장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입체 모의 치료 이후 치료까지는 수일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에 환자분은 내원하지 않지만 저희는 치료 설계를 합니다. 입체 모의 치료 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선이 조사될 범위와 정상 장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에 맞게 방사선의 방향과 조사량을 계산합니다. 또 종양 부위에 원하는 선량이 들어가고 정상 장기의 선량은 최소화되는 설계를 얻게 되면 실제 치료기에서 나오는 선량이 치료 계획과 일치하는지 확인 작업을 거칩니다. 치료 설계가 완료되면 치료실에서 실제 환자분이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시간은 통상 20분 정도가 소요되지만 입체 모의 치료 때와 동일한 자세를 만들고 이것을 확인하는데 방사선이 조사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합니다. 정교한 치료 계획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확한 위치 확인이 중요합니다. 우측에 보이는 영상에서처럼 최근의 방사선 치료기에서는 치료 전 CT와 같은 입체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고, 이 영상이 치료 전 계획과 동일한지를 확인하고 치료를 진행하는 영상 유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치료 중 진료인데요. 방사선 치료 기간 중 두경부암 환자분들은 주로 주 1회 치료 중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진료를 통해 치료의 경과나 부작용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 계획을 수정하거나 처방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치료 결과를 언제 확인할 수 있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물론 치료 중간에도 종양이 줄어드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최종 치료 결과를 확인하는 데는 치료 종료 후에도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왼쪽 4개의 사진은 폐암 환자분의 CT 사진인데요. 각각 방사선 치료 전, 그리고 치료 도중, 치료 종료 3개월 후, 6개월 후에 촬영한 것입니다. 치료하는 기간 중에도 종양의 크기는 줄어들지만 치료 종료 후 3개월, 6개월까지도 종양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경부암 환자분들의 치료 반응 평가에는 우측의 사진에서처럼 양전자 단층 촬영, PET라는 검사를 사용하는데요. 이 검사가 가장 치료 결과를 판정하는데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검사는 조직의 대사 활동을 보는 검사로 암세포뿐 아니라 염증이 있는 부분에서도 활성도를 나타내므로 방사선 치료 후에 방사선에 의한 급성 염증 반응이 가라앉은 이후 통상적으로는 치료 종료 후 3개월가량 지나서 촬영합니다. 사진에서는 위쪽에서 비인두와 목 림프절에 검게 보이는 부분이 치료 이후 검사에서는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종양이 제거된 상태이고 재발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치료하므로 당장 병이 없어지는 치료 결과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 후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재발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수술 없이 방사선 치료로 병이 완치가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두경부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 대다수의 환자분들은 완치를 목표로 치료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완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암은 치료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재발의 위험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5년을 생존하면 완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보여드리는 두 개의 그래프는 근치적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이 많은 구인두암과 비인두암 국소진행성 병기의 생존율 그래프입니다. 국소진행성 병기라고 하면 원발 병변과 목 림프절의 전이가 있는 주로 많은 두경부암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으시는 병기입니다. 두 암 모두 왼쪽의 서울 아산병원의 데이터와 오른쪽의 최근의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치적 항암화학 방사선 동시치료 후 80% 이상의 높은 5년 생존율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경부에는 다양한 암이 발생하고 암의 종류에 따라 성적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두경부암에서 방사선 치료는 높은 확률의 완치를 목표로 하는 치료입니다. 두경부암은 좁은 공간에 여러 중요한 장기들과 인접하고 있고 또 먹고 숨 쉬는 데 중요한 구강, 인두, 후두 등의 종양이 생기고 여러 두경부암 환자분들이 목 림프절을 포함해서 넓은 범위를 치료받기 때문에 치료 부작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긴 어렵습니다. 또 환자분들도 이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 치료의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료의 부작용은 급성과 만성 부작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치료 기간과 종료 후 한 달 정도까지 지속되는 급성 부작용은 주로 치료 3주차부터 시작돼서 점차 심해지다가 치료가 종료되고 나서 2주 정도가 지나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급성 부작용에는 피로를 느끼거나 혹은 치료 부위 주변에 발생하는 피부염, 점막염, 미각변화, 구강건조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들로 인해 치료 후반부에는 통증이 심하거나 음식 섭취가 어려워지는 등의 심한 부작용을 겪으시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잘 견디면 이후에는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고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의료진들도 어려운 시기에 환자분들께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성기 이후까지 남는 부작용은 만성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일부 환자분들에서는 급성 부작용의 일부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는 치료 범위의 조직이 탄력을 잃고 점점 딱딱해지는 섬유화 현상이나 림프 등의 순환이 저하돼서 부종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만성 부작용들은 단기간에 회복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재활의학과에 의뢰를 드려서 운동이나 스트레칭, 마사지 등의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기도 합니다. 또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치료 중에 본인들이 무엇을 하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입니다. 부작용을 줄이고 치료 성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정교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가 이전 세대의 방사선 치료에 비해 구강건조증, 점막 손상 등의 부작용을 줄인다는 것은 검증된 사실입니다. 또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자체도 최신형 컴퓨터와 5년 전의 컴퓨터가 같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퀄리티가 달라지는 것처럼 이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의 기술도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두경부암의 방사선 치료는 부작용이 생기지만 예전보다는 부작용이 많이 줄었고 또 지금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치료 중 컨디션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있겠습니다. 충분한 휴식이나 무리하지 않는 일상활동과 가벼운 운동을 유지하고 구강과 피부 관리 등을 잘 지켜주시면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고 치료를 견디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강의 점막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근거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이 꾸준히 가글을 해주시는 것인데요. 가글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간혹 가글을 잘 하지 않는 환자분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중 체중을 유지하고 영양 상태를 개선시키는 것이 치료 성적과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물론 치료 중에 미각이 변하거나 식욕이 떨어지는 것 등을 경험하시고 식사량을 늘리기 어렵다고 호소하시지만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치료 성적을 높이는 약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잘 드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치료 후반부에 통증으로 인해 입으로 드시는 것이 어려워지면 통증을 조절해 드리거나 경구 영양 보조제, 그리고 정맥 주사, 경관식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치료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역할과 환자분들의 역할이 모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두경부암에 적용할 수 있는 최근의 방사선 치료 기술들에 대해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는 접촉 없이 환자분의 치료 자세와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전의 방사선 치료는 정확한 치료 자세를 확인하기 위해 목 아래 부분을 치료할 때는 몸에 선을 그리거나 문신을 하는 등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경부암의 경우 표시를 하지는 않지만 얼굴 전체를 뒤덮는 고정 마스크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치료 시에 힘들어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았습니다.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는 양쪽의 카메라가 입체 모의 치료 시 몸의 표면을 스캔하고 치료 시에는 다시 몸의 표면을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처음에 스캔한 것과 오차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표시 없이도 더 정확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두경부암에서는 몸에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고 고정 마스크를 사용하지만 얼굴을 노출시킨 상태로 치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더 편하게 치료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입자치료입니다. 저희 서울 아산병원도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입자치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요. 입자치료는 X선 대신 양성자 탄소이온과 같은 큰 입자를 사용하는 방사선 치료입니다. 이 입자들은 X선과는 다른 물리적 성질을 가지는데 첫 번째는 입자가 멈춘 부분에서 대부분의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우측 위 그래프를 보시면 X선은 진행하는 경로 전반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반면에 입자선은 특정 부분에 마치 피크가 생기는 것처럼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설량이 있는 피크 부분에 종양을 위치시키면 왼쪽 아래의 그림처럼 종양의 바깥쪽에만 방사선이 들어가고 그 외에 종양의 안쪽은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탄소이온과 같은 중입자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큰 입자가 에너지를 더 집중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더 큰 DNA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더 높은 생물학적 효과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고 기존의 방사선 치료에 잘 듣지 않는 방사선 저항성 암들도 중입자로는 좋은 치료 성적을 보인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입자 치료가 언제 도움이 될까요? 먼저 설명드릴 것은 입자 치료는 방사선이 아닌 다른 치료를 대체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방사선 치료를 할 환자분이 입자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조금 더 좋은 치료를 할 수 있지만 방사선 치료가 아니라 수술을 하거나 항암 약물 치료를 받으실 환자분이 이를 대신해서 입자 치료를 받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경부암에서는 치료를 결정하는데 병변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뇌나 눈과 같은 중요한 장기들이 종양과 가까이 있는 경우 입자 치료가 정상 장기에 들어가는 방사선량을 줄여줄 수 있지만 목 부분을 주로 치료할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자 치료는 방사선 저항성을 가지는 종양에서 도움이 될 수 있고 두경부에서는 육종과 침샘암 등에서 근치적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입자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두경부암에서 가장 많은 편평상피세포암의 경우에는 X선 치료가 치료 경험이 많고 또 치료 성적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꼭 입자 치료가 더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입자 치료의 장점들은 환자분들이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꼭 담당 의사와 상의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두경부암의 방사선 치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많은 분들이 두경부암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